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F1 비자, 유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 SSN 넘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발급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물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 SSN 넘버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번호예요.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가 있어야 뭐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보험을 들 때에도, 통장을 개설할 때에도, 핸드폰을 개통할 때에도, 물론 이 번호가 없어도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번호처럼 요구하는 게 이 SSN 넘버고, 개인의 신상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자료입니다. 심지어 이 SSN 넘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험료도 100불, 200불 넘게 차이 나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F1 비자, 학생 비자로 온 사람들은 이 SSN 번호를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F1 비자로 온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일하는 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하고 세금 내는 그런 번호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일도 안 하고 세금 낼 필요도 그 근로세 같은 거 낼 필요도 없으니까 이 SSN 넘버를 발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SSN 넘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게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관리하는 곳에다가 제 주소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SSN 넘버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근데 그걸 입력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SSN 넘버가 있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도 다르고요. SSN 넘버가 있냐에 따라서 또 집 계약하는 것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되게 유용한 번호고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번호입니다. 근데 유학생들에게 이걸 발급 안 해주기 때문에 참 어려운 면들이 많은데, 유학생이 일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번호를 제한적이나마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유학생에게 일하는 걸 허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다 잘 모르시는 기 때문에 유학생은 무조건 일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4가지 공식적인 채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안에서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학생들 가이드하는 미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안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페이를 주는 공인하는 뭐 도서관 알바라든지, 아니면은 제 주변에 또 튜터링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튜터링 하는 알바라든지, 어쨌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학교 내에서 하는 일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할 때에 제한적이나마 SSN 넘버가 발급이 돼요. 그래서 이 SSN 넘버가 발급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게 돈을 떠나서 일단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또 살아가는 데에 SSN 넘버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근로를 찾으시면, 아르바이트를 찾으시면은 공식적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학교 안인데요. 학교 안에 수업 과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아마 CBT라고 그럴 텐데, 학교 안에서 학교 커리큘럼상에 외부로 나가가지고 이게 SSN 넘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이 SES 넘버가 신청이 되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뭐 실습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뭐 1주나 2주나 뭐 한 달이나 뭐 어떤 기간 정해놓고 어느 기관에 등록이 돼서 봉사를 해야 되거나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을 발급하는 수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런 수업이 있는데요. 그런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 수업 진행 과정상 필수 불가결하게 SES 넘버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급이 허용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아마 CBT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OPT라고 합니다. OPT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공부를 다 끝냈어요. 공부를 다 끝내고 내가 전공한 관련 전공에 있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습 개념으로, 공부한 것에 대한 실습 개념으로 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1년 정도 학교가 끝나고 나서 주어집니다. 신청을 하면은요. 그러면 1년 정도 이내에 이제 자기가 자기 전공 관련해서 뭐 일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박사 준비 과정을 또 석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OPT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학 온 학생 중에 모든 학생에게 허락되는 건 아니고요. 유학 와서 풀타임으로 1년 이상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유학 올 때에는 재정에 넉넉했는데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내 유학 자금이 갑자기 생각보다 무슨 일이 생겨서 줄어든 거예요. 혹은 내가 도저히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I-20 입학 허가서 발급하는 그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담당자를 통해서 내가 경제적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져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제 학교에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신청을 하는데 이제 해마다 그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번에 학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495불 정도 신청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신청한 사람이 일단 많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학생들이 이 내용을 거의 다 모르고 있고,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내가 정말로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학업을 더 이상 이제 지속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풀타임으로 등록해서 공부한 지 1년이 지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은 만약에 허락이 나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일주일에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490, 약 500불 조금 안 되는 비용이긴 한데 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좀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신청하셔서 일주일에 20시간까지는 일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럼 이게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당연히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SSN 넘버도 같이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학교 안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게, 학교 밖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좀 모호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모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모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서칭도 해보고 변호사들 상담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봐보니까 약간 극단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유학을 왔는데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엄청 아픈 거예요. 엄청 아파서 미국은 병원비가 정말로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엄청 너무 많이 아파서 그 병원비를 내느라 내가 유학 자금으로 준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다 써버린 거죠. 이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큰 돈이 나가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증명해 줄 수 있으면 나라에 신청할 때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왜 어렵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그게 인정이 될 텐데요. 그런 경우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돈이 많이 없어졌다,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허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경우는 환율이 내가 유학 온 나라에서 환율이 갑자기 확 차이가 나버리는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98년도 99년도 IMF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그 전에 왔던 분들은 제 기억에 그 당시에 1달러에 한 900원, 1000원, 1000원이 안 넘었어요. 제 기억에 900 얼마, 800 얼마 이 정도 환율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이제 IMF 되면서 이제 그 2배 넘게 뛰어버렸죠. 2000원 넘은 것도 제가 봤고요. 그 이상 올라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환율이 그렇게 갑자기 확 차이가 나버리면 내가 왔던 나라에 동일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달러로 가져왔을 때에 그 돈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금전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인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허가가 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 어려운 것들을 잘 왜 어려워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명한 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증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줄 수가 있으면 이 허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안에서 근로하는 것, 두 번째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OPT, 유학 기간이 공부가 끝나고 이제 실습으로나 1년 동안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일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이 되셨습니까? 유학생이라고 해서 일하는 게 무조건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도 다 허락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를 때에 이런 정보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잘 꺼내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릴 때까지 잘 건강히 계세요.